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첫 회의라서 좀 어선한데 상호 간의 인사도 조금 나눴을 것 같고 이제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이용균 부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 등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심의 중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 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개수 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 한 분의 발언과 답변 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 질의가 끝난 후에 5분간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8호 2020년도 제2회 추가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균 부교육감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후반기 울산광역시의회 원구성을 축하드리며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전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교육국장입니다. 정민치 행정국장입니다. 강진석 공부 담당관입니다. 서진규 교육협력 담당관입니다. 문명곤 정책관입니다. 이차원 감사관입니다. 백장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재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구외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허성관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장원기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정기자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문승곤 총무과장입니다. 송종일 재정복지과장입니다. 김명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류종도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소영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종길 교육여건 개선과장입니다. 정현도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수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 규모는 351억 원을 감액한 1조 7,94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300억 원보다 1.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 수입이 419억 원 감액되었고 자체 수입이 6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교 1학년 2학기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63억 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평균 82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이로써 가정 형편에 구애받지 않게 초등학교부터 12년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 모든 교실 무선망 구축에 63억 원, 언제 어디서나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도록 교원용 노후 컴퓨터 교체에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모든 학생이 이학습도, EBS 온라인 클래스 등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 분담금 지원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교과서 선도학교 10곳을 운영하여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에 18억 원, 사립유치원 한시적 긴급 운영 4억 원, 돌봄 교실 추가 운영비 등의 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예비비 97억 원을 포함한 총 4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의 보통교부분 495억 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재정 축소에 대응하고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당초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축소 폐지되어야 하는 101안건의 사업 166억 원을 과감히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비 결산과 사업별 점검을 통한 집행잔액 예산행도 면밀히 분석한 후 412억 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운영을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 구조 조정 결과 학교 신증설 사업에 7억 원, 긴급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21억 원, 학교 체육시설 지원과 울산 소프트웨어 체험센터 구축 사업 등에 9억 원을 투입하였고 학부모 안심학년제 사업으로 추진되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사업에 11억 원을 반영하고 교내 보차도 분리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하게 세입세출 결산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 코로나19 장기화에 적극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 개선 및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500억 원에 달하는 교부금 감액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사업 축소와 폐지로 단위 학교와 학생 중심으로 편성한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전문위원 이경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7,9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 감소한 3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입 예산은 이전 수입이 96.5%, 자체 수입이 1.2%, 기타 수입이 2.3% 등이며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93.7%, 평생 직업교육이 0.1%, 교육 일반이 6.2%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분석입니다. 세입예산 중 어존 재원인 이전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2.4%인 420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정부 이전 수입 483억 원, 기타 이전 수입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은 63억 원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 감액으로 인한 교육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이천 분교 폐교로 토지 및 건물 매각으로 인한 자산 수입과 2019년 학교 회계 목적 사업비 반납으로 인한 기타 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48.4%인 68억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3쪽 중앙정부 이전 수입 연도별 변동 추이입니다. 지방교육 재정의 81.4%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의 증가율은 2020년 제1차 추경 예산의 경우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3.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0년 제2차 추경 예산은 3.2%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추정에 의한 정부의 교통거부금 487억 원 감액 편성이 주요 요인입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특성상 연내 계획되었던 교육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는 바 한정된 재원을 탄력적으로 배분 운용하되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단위 사업 발굴 등의 투자 수요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4촉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사업 부분별 세출 예산은 총 예산액의 93.7%를 차지하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294억 원, 평생 직업 교육 8천만 원, 교육 일반 55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정감 내역으로는 교원 공무원 및 근로자 임금비, 교원 연수 운영 등 인적 자원 운용에 77억 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교육복지 지원에 9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환경위생관리, 학교 급식관리 및 운영 등 보건, 급식, 체육활동에 10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 기본 운영비 조정 및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학교 운영비 지원금 등 학교 재정 지원 관리에 10억 원이 정액되었으며 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 행정 개선, 활동 지원, 교육행정 정보화 등 교육행정 일반에 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이자 일부 감액으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로 7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14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내부 유보금 일부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6조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교원용 노후 컴퓨터 교체 11억 원, 학교 무선망 구축 63억 원, 총 2건이며 총 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코로나19 장기에 따른 교내 원격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한 국고 대응 추경 예산 편성 사업이므로 이월 없이 연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 및 진행 상황 점검이 필요합니다. 7조 5억 원 이상 정감 사업입니다. 세출 예산 중 당초 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정감된 사업은 총 25건, 정감액 344억 원입니다. 이 중 정액된 사업은 7건에 78억 원이며 감액 조정된 사업은 18건에 422억 원입니다. 향후 당초 예산 편성 시 변화하는 교육 여건과 환경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서 사업비의 가다한 정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5억 원 이상 정감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조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어해의 어결을 얻고자 제출한 계속비 사업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 없나? 질의 순서. 네, 안도영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다. 반갑네요. 잘들 계셨지? 예. 이 앞에 이제 저희가 재난교육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시민분들한테 굉장히 1차 지원해서 많이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추가 지원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형태로 예, 부교육감입니다. 일단은 재난교육지원금 관련돼서 본 추경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형태의 어떤 이제 가정에 대한 코로나의 상황에 따른 지원 정책, 뭘 준비하셨는가? 예, 정책관 문민걸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2차 추경에 123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지난 1회 추경 때 214억 정도 반영되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97억 정도 반영해서 총 전체 코로나 관련해서는 전체가 한 435억 정도가 지금 우리 각종 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2차로 지금 123억이 어떤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거 내용은 123억이라는 게 이번 추경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죠? 예, 이추 내용이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의 이제 기본 운영 지원비를 포함해서 그다음 초등 돌봄 교실이라든지 방역 물품이라든지 그다음 사립 유치원 한시 지원 여번에 이라든지 그다음 스마트 교육이라든지 어떤 각종 이런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차 때 우리가 이제 재난교육지원금을 실시했을 때에 비해서 2차 때 어떤 이제 좀 약간 다양화돼 있어서 사업속에 반영했습니다.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본위원 또 정확하게 무엇이 이렇게 지원되느냐만큼 사회적으로 어떤 가정의 전달 사항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을 하실 때 그래야 집에서 이중적으로 또 준비하는 거나 어떤 또 기대감이나 정확하게 이제 의사 전달이 시민들한테 좀 될 수 있도록 여기 홍보관님 나와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9월 25일인가요? 시행일이 2학기 시작하는 게 이제 통학버스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하고 그 관련된 예산 반영 2차 추경에 질의드립니다. 진행사항 보고해 주세요. 예, 교육여건 개선과장 최정결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자료 현황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 받은 자료를 나중에 안도영 의원님께 다시 저희들 내부 검토를 거쳐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 9월에 시행하는데 2차 추경 지금 반영 안 되면 하실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 조례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실 겁니까? 네, 실시할 겁니다. 그동안 제가 의원이 답답으로서 그 조례 제가 발의했지만은 지역 사회에서는 굉장히 지금 특히 울주군의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근데 저에게 그 전화가 교육청에서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행 사항하고 그동안에 그다음에 뭐 각 구청 간의 협의 부분의 진행 상황이나 여기 와서 지금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조만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윤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제 얘기를 들어오게 되어서 교육 관련 업무를 보게 된 장윤호 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교육청에 꼭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울산 교육의 슬로건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도 호감 가고 좋은 슬로건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셨고 매년 예산을 얼마 정도 배정을 하셔서 핵심 사업을 이끌어오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언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무산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학년 2학기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년간 이제 무상 교육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고, 그다음에 무상 급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무상 교복도 금년부터 이제 25만 원 1인당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여행비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무상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교육, 특수교육 관련돼서도 이제 좀 4개 특수 교육기관이 있지만은 지금 제3 국립 특수교육기관 설립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미래교육관이라든지 또 꿈자람 놀이터 같은 다양한 그 교육기관을 좀 신설 또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거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청렴도 제고라든지 또 학업 중단율이나 그 학교 폭력 예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게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특수학교의 증설이나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수학 여행에 관련돼서 지원 사업은 이게 한 명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게 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고요. 제가 또 그 추가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시행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이 어떤 거며 거의 어떤 뭐 성과나 개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저희 교육청이나 교육감님 소통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선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님, 그다음에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저희 교육청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해 하고자 노력하는 게 그 대표적인 좀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을 향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긴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한 명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어떤 마인드로 무장된 그 어떤 선생님들이나 교육 관계자들의 어떤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도 지속적인 어떤 그 교육이나 나름대로 어떤 토론이 좀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질문은 저희가 항상 궁금하게 느꼈던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첫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 제가 좀 그 교육청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얼마 전에 이제 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고
그 일환으로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아마 우리 울산교육청 안에서도 사업이 크게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 내용에 보니까 거의 이게 이제 17개 교육청과 단체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그저 위탁 처리로 하는 걸로 끝내버리고 그걸로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주문을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역의 어떤 그 예산이나 물론 국가로부터 배정된 돈이긴 하지만 이 사업 역시도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이번에 저 대표적인 사업이 그 초중고 모든 학급에 이제 무선 인프라 깔아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노PC 보급 사업이 있는데 특히 무선망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0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7개 시도에서 지금 한국정보진흥원이 이렇게 사업자로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때 그 반드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래서 공동계약으로 해서 지역업체에서 세부적인 일은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17개 시도가 같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시도교육관협의회에서 교육부에 좀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이 없었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지금 시작했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몇 년 전에도 시작이 됐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번에는 지금 한 5,800개 교실이 구축되기 때문에 전하고는 비교가 좀 그러니까 사업의 크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교육청도 많은 시설공사와 광급자재를 지역업체를 통해서 구매하기도 하고 또 조달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자료를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과거 3년간의 어떤 추세를 보면 뭐 교육청에서 어떤 아픔이 있었는 것 같은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게 청년도가 높아지는 지름길이냐 그렇게 사업을 많이 수행을 해 오셔가지고 지역 업체들한테 원성을 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개선 방향이나 아니면 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가 뭐 지역 언론이나 시의원님들이 계속 그렇게 제기를 하셨고 저희도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시설공사 광급제재 같은 경우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거로 그렇게 작년 12월 달에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달 등록된 제품 중에서 우선 구매 대상 또 의무 구매 대상에 우리 지역업체가 포함되면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제품도 제3자 단가 계약이라든지 다수공급자 계약에 이렇게 해당되면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구매하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억 그 이하 그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지역업체에 이렇게 발주가 된 현황이 있습니다. 네, 그 부교육감님 말씀만 들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점검해 보셨나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냐고요? 보고를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 생산되는 우수 제품을 우리가 전체 입찰을 하던 방식에서 일부 개선했고 제도 개선을 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부 업체가 우리 지역에 생산 업체가 있었는데 뭐 타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확대 지금 했기 때문에 지역 생산 우수 지역 업체에게 많은 그 실질적인 그 발주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답변하러 나오신 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점검을 필요할 지점이 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장애인이나 어떤 우리가 우선구매 대상 관련된 부분도 사실 이거 지역에서 관에서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팔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시는 분들이 사고 싶어도 그런 어떤 그 정도의 퀄리티의 물건이 없다라는 대답을 하시는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면 구매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제품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총 구매액 36억 중에 32억 해서 87%가 구입됐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구매액이 40억이었는데 37억 정도 해서 94%.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체 생산품을 좀 구매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예. 저는 하반기에 교육위에 와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업무 보고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질문이나 다른 건 없는데 교육감님도 계시고 해서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해서 몇 가지 건의 겸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초에요.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는 차원에서 면 마스크 우리 시장 분들께 상인분들께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면 마스크를 보급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지금 현재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때는 3월 전이라서 아마 겨울 쪽에 안에 필터도 끼울 수 있는 거, 필터가 안 들어갔죠, 그죠? 예. 그런 거였는데 지금 현재 여름인데 면 마스크 착용이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어떤 지금 상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가 하십니까? 어느 분이? 예, 제주교술 건강과장입니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면 마스크 교직원 2명, 그다음 학생 전체 15만 명 해서 2매씩 30만 매를 신정시장, 방어진 쪽에 있는 시장, 그리고 울산의 중앙시장, 신중앙시장 등등 해서 전통시장에 일단 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 면 마스크가 가능했죠. 날씨가 더워짐으로써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20매씩 덴탈용 마스크를 별도로 또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아마 2학기 때 선생할 때 준다면 또 면 마스크를 계속 써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단체에서 미국 쪽에 있는 데서 면 마스크가 실제로 KF80이나 94에 비해서 더 효력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실험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 믿음이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근데 언론에 최근에 막 뜨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마스크가 없어서 면 마스크 괜찮다고 홍보하는 건지 진짜 괜찮은 건지 잘 파악은 안 되는데 실제로 울산이 지금 현재 코로나에 비해 지금 현재 상태에 비해서는 청정 지역으로 조금 느껴집니다. 그죠? 지역 방역이 완벽하고
올해가 지금 130일 가량가 되죠, 그죠? 130. 방역 130. 예. 그래서 건의드리는데 또 사실 그 코로나 그 우리 면 마스크 말고요. 그 KF80이나 94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알레르기 생기기도 하고요. 그게 또 환경적으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게 미세먼지를 유발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마스크가 얼마나 폐기 처분되는지도 지금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환경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상황이 괜찮다면 요즘 또 여름용 면 마스크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실제로 생활에 환경에 등등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조금은 안정 지역이니까 면 마스크 쓰고 병원을 간다거나 어떤 그런 감염 우려가 있는 공공 장소에 갈 때는 또 코로나 그 KF 80이나 94를 쓰더라도 그런 걸 겸하는 건 어떤가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감님? 예,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면 마스크는 조금 좀 여름철에는 부적합한 것 같아서 일전에 일회용 마스크를 학생들이 1인당 10매, 또 학교 선생님은 50매 이렇게 좀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좀 마스크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좀 하기 어렵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용 면 마스크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이제 저도 면 마스크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비말이 직접적으로 튀는 건 조금 어느 정도는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해 주시면 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교육청에서 도서관의 문해교육 초등 과정으로 1,200만 원인가 가량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육감님께 부탁하고 싶어서 부교육감님께 문해교육을 중등 과정까지도 확대해서 좀 더 지역 사회에도 같이 갈 수 있는 교육청이 되는 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초등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까지 문해교육 지금 느린 학습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환경이든 또는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이든 한글에 익숙하지 않고 문자 해독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지역 사회에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글자를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는 걸 부끄러워서 마치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에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비율이. 근데 정확하게는 훨씬 더 많은데 설문조사를 하면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늘 감사히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저희들 이번에 업무 보고 받으면서 학구제요. 지금 저는 남구에 있는데 용년초, 그다음에 북구에 고원초도 있고요, 등등. 지금 증축, 수평 증축, 수직 증축, 연구 용역비 등 이런 설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울산시도 공동학구제에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공동학구제랑 자유학구제의 차이점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다들 조금 더 말하면 하나 더 붙이면 이 공동학구제를 좀 더 확대하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증축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증축하는데 돈 예산 편성해서 5층까지 건물 올리는 것보다는 옆에 이웃에 있는 야음초 같은 경우는 한 반에 10명씩 지금 3반밖에 없거든요. 물론 거기 더 시합이 들어오면 그 아이들이 3반에 편성된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용년초에 있는 쪽에 편성되는 아이들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쪽 편에 다른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확대해서 실제로 다른 지역구에는 경북 같은 경우는 108곳이 자유학구제로 시행한 데 가지고 학생들이 377명이 편성되었다라거나 증원되었다. 그 외에도 경주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경주의 어디 사방초등학교라든가 예,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수영을 배운다라거나 골프를 친다거나 그런 어떤 것들을 특혜를 줍니다. 근데 증축하는 예산보다는 그 이웃하는 다른 학교에 시설 증축이나 교육 어떤 정책을 더 좋게 편성해서 그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서 청축에 대한 말씀 계셨는데 사실은 이제 과밀이 되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저에게는 과밀 현상, 과대 학교가 되게 되는데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통합구역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신설하거나 정축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학구에서 새로운 학구로 새로운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그 학부모님들의 불만 요인이고 또 같은 아파트 동일 아파트에서 동을 달리해서 어떤 학교를 간다는 게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그게 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통합구역은 지금 조정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공동학구제를 지금 울산의 일부 학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학구제가 그 지역도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그러면 희망하는 학부모님은 인근의 야암초가 아닌 그 인근의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방법을 한번 의견 수렴하고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네네. 조금 더 네, 다른 그 농어촌처럼요.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어서 한 학년에 10명 이하일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공동학구제나 또는 자유학구제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감소할 때 초기에 먼저 진압하는 개념에서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드렸습니다. 네네. 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김선미 의원님, 그 지금 답변을 더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추경을 사업을 조정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균 부교육감님, 뭐 이렇게 좀 한 350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좀 지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지장이 없을 수 없지만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소 이제 뭐 사업을 조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예산을 좀 이렇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조 조정을 좀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질의를 뒤에 하다 보니까 제 질의를 앞에서 다 해가지고요. 급해서 손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노키 교육감님께서 전통시장과 함께 상생하는 그러한 기사들을 제가 오늘 보았습니다. 수제 마스크 저희 제작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그러한 기사들을 제가 보았고요. 또 아울러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또 교육청 직원들이 한 250분 정도 이렇게 동참해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지금 많이 어려운데 좀 교육청에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온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반기에도 조금 이렇게 한번 그 이용균 부교육감님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50명보다 좀 더 많게 좀 농산물도 좀 사주시고 또 수제 마스크 관련해서도 한번 시장 전통 상인들 좀 격려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동료 의원이 앞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학교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좀 학부모님들의 조금 많은 의견이 접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대다수 정책을 시민들이 교육감님의 정책을 찬성하고 응원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정민치 행정국장님 답변했듯이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지금 고온초 옆에 제2고온초를 신설하겠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러면 정축은 어떻게 조금 연기가 된 건지 그 부분, 네, 정민치 행정국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저희들이 간담회 또 학부모 설명회를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그 학부모님들의 입장은 과대 학교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신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가 해당 부지가 지금 그 고온초를 지을 때 해당 부지를 학교 부지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폐지하는 것을 요구를 중투에 올려서 폐지를 하고 다음에 2단계로 중투 또 학교 신설을 요청하고 해서 학교 신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말씀드렸고 그 결과가 이제 올해 중투를 12월에 중투가 있고 또 내년 4월에도 있는데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내년 4월 이후에 학부모님들 한번 설명회를 또 가져서 그간의 경과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 또 앞으로 향후 중축은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지금 의논이 되었습니다. 네, 많은 교육감님들이 혁신 학교를 이야기하면서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그러한 교육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고, 우리 김선미 동료 의원님 지적대로 그 이제 인근에 있는 하봉초 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을 조금 투자하고 1인 1체육이라든지 1인 1예술이라든지 좀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학생을 분산하는 그러한 정책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교육감님들이 그 혁신학교를 키워내면서 시골의 작은 혁신학교에 도시의 학부모님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어떤 성공 사례를 저희들이 기사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인근 한 600m 앞에 있는 학교에 아이들을 못 유치를 한다고 하면 이런 기사들은 저희들이 신뢰하기 어렵거든요. 시골의 작은 폐교되어가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바꾸어서 도시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기사들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조금 한 급당 20명 이하로 작아지고 있는 학교에 좀 많은 다양한 교육 정책으로 좀 학생을 좀 분산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시 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에 배치되어 있는 예술 담당 장학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1명이 일하다가 올해로 이제 2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와 이제 규모가 비슷한 대전에도 예술 관련 장학사가 5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에도 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5명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인원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유심히 듣고 있는데 급격하게 조정하기는 힘이 들겠지만 예술 교육에 조금 더 교육감님이 말하고 있는 1학생 1예술 이런 교육 또 학생 예술 동아리 확대, 교사 예술 동아리 확대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좀 인원이 좀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당초 예산을 보면 체육 그 예술 건강과에 체육 관련 예산은 213억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예술 관련 예산은 21억입니다. 10분의 1밖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술 교육 확대와 관련한 그러한 의견을 우리 정재욱 교육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정재욱입니다. 평소 늘 예술 체육 쪽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윤덕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사이 이 코로나 관련 때문에 사실 그 예술 활동이 상당히 좀 자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전에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그 예술 관련 장학사는 지금 현재 본청에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전에는 교육예술문화회관이 설립되기 전에는 우리 본청에 연구사가 임기제 연구사가 또 2명이 있었고 또 음악 예술 관련 파견 교사가 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학생문화예술예관에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임기제 연구사 2명, 그다음에 파견 교사 2명, 총 현재 예술 관련 업무를 5명이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있고 또 우리 본청에 또 2명이 있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인력 자원은 충분하다 싶고 또 우리가 금년에 학생 예술 교육 그런 인성교육 차원에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학생 자치 예술 동아리라든지 지역 문화 체험 활동이라든지 각 학교의 그 예술 강사를 울산시와 자체 그 협연해서 166교의 지금 예술 동아리 그 강사를 또 배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합창단, 합주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번에 그 늘 1년에 한 3번 하는 그 학생들 그 재능 스타 그 페스티벌이 3회가 돼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10월 24일 날 11월 20일 2회로 지금 축소해서 지금 그런 개최할 그런 예정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이 조금 연습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 좀 축소했지만은 충분하게 그 예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또 관련 예산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총 그 예술 교사 강사까지 포함해서 한 53억 정도 지금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학생들 예술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구에는 학생 동아리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보통 10월 15일부터 25일간 거의 이제 학생들의 어떤 뭐 1년을 기다리는 축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한 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서 꿈과 끼를 발산하는 그런 동아리 한마당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계획들을 우리 조금 뭐 장은기 과장님 계십니까? 네, 그런 계획들을 한번 대구를 한번 방문하셔서 좀 벤치마킹 하시고 올해는 좀 힘들 수 있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이나 그 작년에 했던 사업들 살펴보시고 울산도 한번 그런 학생들이 좀 꿈과 끼를 그렇게 이렇게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업 좀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저희들 고3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5월달까지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뭐 대입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들 고3을 위한 대입 설명회나 또 상담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고3 담임 선생님들이 아마 경무에 지금 뭐 생기부를 작성하고 아이들 교육활동과 봉사활동을 적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 텐데 고3 담임 선생님들을 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이나 정책들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교육국장님. 예, 교육부장 정재호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많이 신경 쓰이고 우리 등교 일정을 잡는데도 아마 우리 고3 학생들 때문에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 고3 학생들 지난 고등학교는 5월 20일부터 이제 정상 등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에 대해서 재학생들이 무슨 여러 가지 차별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본다는 그런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3월 달부터 이 고등학교 대학 3학년 학생을 위해서 그래서 유튜브 특강을 대입 전형 특강을 건 21강을 해서 계속까지 탑재를 했습니다. 탑재해서 우리 고3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 각종 우리 네오 밴드를 활용해서 체육, 예술, 미술의 그런 예술 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또 유튜브 영상도 탑재했고 또 학교 찾아가는 그런 진학 설명회를 17교에 직접 가서 설명했고 또 진학 컨설팅을 21교에 했고 우리가 지금 제일 가는 것이 우리 대학 박람회를 직접 대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유튜브로 해서 온라인 진학 박람회를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담임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등교 수업이 늦어지고 나서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 학생들의 그 생활 기록부에 기록할 여러 가지 수상이라든지 뭐 장제라든지 교과 특기사항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어렵고 학생들이 그런 또 상담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그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그 대학에 그 진학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제일 9월 중에 대입 전형 그 자료지를 발간해서 제작해서 우리 전 학교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급해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조금 더 그런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3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것들에 대한 향후 지원 계획들을 한번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덕양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서로 나눔 교육지구와 관련해서 강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와 관련해서 혹시 어느 과에서 지금 그 사업은 진행을 했는지. 네, 교육혁신과에서 서로 나눔 학교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의 백장현 과장님 주무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서로 나눔 교육지구, 서로 나눔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혹은 또 울산은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벤치마킹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서로 나눔 교육지구는 그 교육청과 지자체 관련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특강이나 연수를 했던 것은 서로 나눔 학교 관련입니다. 서로 나눔 학교를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울산에서는 그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질적이나 양적의 그 질적 양적 확산을 위한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학교의 그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또 학교의 그 혁신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방법, 또 그 지역과 연계해서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찾아가는 설명회도 있고 방법 말씀하신 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들이 그 지역과 연계된 방법이라든가 또는 가장 어려운 학교에서 가장 혁신학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하는 방법 등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그 울산형 혁신학교, 울산의 특징을 살린 지역사회 또 자원 특징을 살린 울산형 혁신학교 서로 나눔 학교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울산 아이들이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늘 노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코로나 때문에 실은 내부 순환 방식 공기 청정기 사용 금지에 따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이나 강남교육청에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부분에서 예산이 한 41%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공기 그 청정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대안은 어떤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강북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기정화장치의 감액의 가장 큰 사유는 우리가 이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네. 당초에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설정할 때는 한 기당 5만 원 정도 설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기업체에서 소위 말하는 뭐 LG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저가로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그 다른 어떤 그 시설 유지에 그 자기네들이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실에 그 LG전자가 18,000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자연 발생적으로 5만 원 했던 게 이게 그 낙찰가가 이렇게 참 예산이 많이 그 남게 지금 공기청정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공기 예. 청정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공기청정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렌탈을 하잖아요. 예. 그 렌탈비 입찰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이 42%라는 예.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20일 날 어떤 자료에 의하면 7월 20일 날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현재 공기청정기 설치에 관한 걸 전면 이제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건가요? 공기청정기를 그거는 우리 예. 네, 왜냐하면 공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내 공기 청정기가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예, 그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해서 저는 그거와 연결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예,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기청정기는 그 안에서 자가로 일하는 공기청정기의 경우는 네. 비말이나 이런 것을 그 공기 중에 유발시킨다고 해서 지난번에는 가급적 자제로 돼 있는 걸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네. 전면 금지로 그걸 예, 전면 학교에 금지. 안내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설치되고 있는 거는 어떤 예. 걸 포함하는 에어컨, 건가요? 청정기는 금지시키고요. 에어컨은 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에 공기 정화 장치를 달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아니 정화 장치, 순환 장치가 달려 있는 것은 그것도 가급적 그 자제입니다만, 그거는 허용이 되고 네네. 공기청정기 쉽게 이야기하면 설명을 드리면 선풍기와 에어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선풍기는 자체적으로 아니면 그거는 금지시키고 에어컨은 외부에 공기도 들어오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자제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방금 설명하신 에어컨에서 관련된 공기청정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100% 맞나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공기정화 장치는 우리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검사하기 하기 전까지 그 이후에 이거는 효율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지금 학교에 100% 설치되고 있는 건 정확하게 어떤 물건입니까? 공기 정화 장치, 렌탈용 공기 정화 장치입니다. 그 선풍기 예를 들면 선풍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풍기는 지금 설치하지 말자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기 정화 장치 중에 렌탈용 공기 정화 장치입니다. 예. 공기 정화 장치는 내부적으로 내부에 의해서 한 도령이 있고 외부의 공기를 흡입해서 같이 이래 순환시키는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외부에서 공기를 들여와서 학교. 순환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일부 학교는 있고요. 지금 강북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는 렌탈용 공기 청정기입니다. 청정기죠. 예, 청정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에 맞춰서 지침에 지금 안 따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요거는 좀 일찍이 코로나 이전에 이 계획이 다 나와가지고 된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계획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코로나19 지침에 의해서 그 공기청정기 어떤 효과적인 측면들이 현재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실내 공기 질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셨잖아요. 공기청정기는 전면 금지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그 전에 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했는데 작년 아마 후반기에 거기 결정이 나가지고 작년 후반기에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지금 발표는 공기청정기 사용에 대해서 전면 금지라고 해놓고 지금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지금 불용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기 순환 장치는 그 효율성 이것 때문에 공기 정화로 전부 다 바뀌었거든요. 전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게 작년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실제로 지금 현재는 공기 정화 장치를 아까 뭐 에어컨 선풍기를 비교해 주셨는데 선풍기용 공기 정화 장치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전면 금지하자라고 발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교육청에서 그런 발표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게 2월 말까지 이게 설치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걸 다 변경해 주셔야죠. 그게
실제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부교육관님, 그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지침에 따라서 다시 변경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지금 교육부 지침에 이제 종화장치가 당분간 이제 쓰지 말라 이렇게 돼 있기 공기 때문에 청정기를 쓰지 말라고 근데 청정기, 지금 예. 공기 청정기를 다 설치를 그러니까 했거든요. 외부로 통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부에서 이제 순환하는 거는 쓰지 말라. 네네. 이렇게 근데 돼 지금 있기 내부 때문에 순환형 공기 청정기를 지금 다 설치했단 말입니다. 학교에. 그거는 이제 또 가을 되고 또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이 되면은 또 미세먼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코로나19의 지침에는 그냥 따르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실제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이건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7월 20일 날 울산시 교육청의 보도 자료는 울산시 교육청은 그 실내 공기 청정기를 전면 사용 금지라고 지금 바로 쳐봐도 싹 다 나오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검토가 안 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공문이 나가서 좀 일선 학교에서는 공기 종화장치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상관없고 내부에서 이렇게 순환되는 거는 지금 좀 안 쓰는 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만약에 확인해 보시고 그대로 진행이 안 되는 데 있다고 하면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장 정조입니다. 지금 우리 공기청정기 형태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 선풍기 형태로 네. 내부 공기를 그대로 순환해서 지금 노는 공기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외부에 바깥 공기가 들어와서 순환시키는 이 두 가지 형태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썼었는데 지난 이제 날씨가 무덥고 하니까 우리 질병관리본부하고 교육부의 상에서 지금 이제 날씨가 무더니까 공기청정기는 당분간 처음에는 자제하다가 이번에 이제 쓰지 말고 반드시 지금 날씨가 무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고 반드시 창문을 3분의 1 열어서 개방해서 환기를 시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진다든지 좀 이럴 될 때는 아마 다시 또 공기청정기를 날씨가 이제 되면은 이제 에어컨을 또 끄고 또 공기청정기로 또 아마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효용성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현재 발표된 상황에서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은 분명히 공기청정기를 켜고 있는 데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현재는 에어컨으로 순환을 하고 그다음 외부 공기로 조금은 순환을 다시 시키고 공기청정기 사용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그럼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좀 잘 살펴서 우리 지금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끝까지 좀 잘 그 지침도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명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질문이 있긴 한데 요거 지금 논의하신 것 맞아 이어서 저도 하나 궁금해서 이 단가가 5만 원이었는데 18,000원으로 하다 보니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 계약이 작년 연말에 있다는 거죠?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입찰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입찰했는데 입찰 단가가 많이 줄어들었다. 예. 근데 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합니까? 1년을 계약한다거나 아니면 월 단위로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낸다거나 어떤 계약서에 월 임차료로 하는 걸로 알고 월 있습니다. 임차료를 18,000원 내는데 지불하는데 이게 사용을 안 하면 18,000원을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관계없이 계약 기간 동안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이 논점이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인 것 같아요. 예, 18,000원을 계약했는데 월 계약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방침으로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금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임차료는 사용 안 하면 안 내도 되는 건지
예. 그건 임차료를 계속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3년 계약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코로나 19로 인해서 금지가 되어 있던 각 학교에 네, 예. 공기청정기는 네. 틀지 말도록 작동하지 말도록 공무원이 지침 내려가 있고 확인도 합니다. 확인도 하고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3년 계약이기 때문에 네. 지불해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을 중지하고 있지만 예. 돈은 계속 집행되고 있는 거고 그죠? 예, 가서 사용할 수 없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보고 받을 때 도서관이라든가 이제 이 직속 기관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교육원, 연수원, 과학관, 뭐 교육 쪽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예산이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예산들이 되게 상당히 많았는데 그 내용들이 대체로 하반기로 8월 이후로 다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각 기관에도 일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행사 비용들이요,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에서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있는데 이게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됐으면 하반기로 미룰 게 아니라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업무라는 것이 전반기에 할 일이 있고 하반기에 할 일이 있고 적정한 업무를 분명히 당초에 계획하고 편성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1월 달에 하고 이거는 8월 달에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을 거고 8월 달에도 충분한 일이 있을 거예요. 일이 있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했다고 해서 그거를 하반기에 8월 달에 밀어놓으면 그럼 8월 달에 2달치 일을 해야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당초에 8월 달에 업무를 너무 헐렁하게 잡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할 행사를 3월 달에 할 거를 못할 거를 8월 달에 또는 9월 달에 합쳐놨어요. 예. 그러니까 예산을 꼭 써야 되는 건지 지금 상황이 지금 재난 상태니까 못 쓰면은 그냥 반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꼭 해야 되는 걸까? 예, 업무를 100% 꼭 완료해야 되나? 지금 상태는 저는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건의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걸 다 소비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뭘 할지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각 직속기관들이 그런 걸 준비하는 데 예산을 따로 하시든지 다른 대안을 세우는 것이지 이거 당초에 수련회에서 뭘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집합으로 뭘 해서 못하니까 하반기에 밀어서 1월 하루 할 거를 토요일, 일요일 이틀 하겠다 이런 계획 세울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예.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은 다수인이 모이는 뭐 행사나 연수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행사 성격상 방역 규정을 지키면서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규정을 지키면서 일부 할 수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직속기관이나 도서관 행사 좀 챙겨보고 좀 웬만한 거는 이렇게 좀 취소하거나 좀 이렇게 규모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서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 말들 많은 것 중에서요.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발생하고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2월 달부터 시작한다라도 근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울산시나 교육청이 잘 대응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중간 점검의 개념에서도 백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학생들 감염 사례가 없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을 해야지만 다른 내년이나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기록을 위해서요. 좀 더 조금 준비도 철저하고 다른 사례도 잘 모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예, 부교육감입니다. 뭐 세상이 이제 코로나 이후하고 이전하고 바뀐다고 그럽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엄청난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
그 당국이 무엇을 했는지 또 잘한 점은 무엇인지 또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기록에 남기는 거는 사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 좀 효과적으로 또 생산적인 백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기록을 해서 저 혼자만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내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하자는 거지. 이게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고 난 다음에 백서를 발간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보다 그때 기록해가지고 지금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중간 점검 개념도 필요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당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받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 아까 저희가 실수로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마이크를 빨리 누르는 바람에 10분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한 박자 좀 쉬고 타이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들이 마스크 수업 시간에 이제 장시간 해서 이제 사실 좀 처음부터 우려가 됐었는데요. 막상 실시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교육장 정재입니다. 이번에 상당히 그 날씨가 무더워짐을 따라서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직원들도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의 그런 지침도 같이 참고를 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 마스크 착용 그런 예외 사항이라든지 또 고위험군 그런 교사에 대한 그 마스크 착용 사항을 당부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업 중에 숨이 차거나 대기 불편함이 있다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 생긴 건 아직 없죠. 예, 지금까지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는 예산이 이번에 이제 46.8% 감액됐는데요. 제가 교육위원일 때 당부 이제 드렸던 게 어쨌든 여름 방학 너무 짧기 때문에 겨울 방학에 학교하고 좀 최대한 해가지고. 왜 애들은 한 템포 넘어가면 6개월 참아야 되고 또 한 번 넘어가면 1년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아이들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당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엔 46.8%나 감액된다는 건 사실 이번에 겨울방학에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한 절반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당초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런 부분은 빠르게 어떻게 개선할 수 계획입니까? 교육 시간은 이 정도입니다. 네.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그 방학 기간이 겨울로 옮겨가도 겨울 방학이 그리 기간이 놓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잘 이어지고 본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상계 학교의 그 성명 교체 사업은 최소한 공기가 50일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상계 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다분 진행됐습니다. 성명 교체 사업비만 해도 46.8%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그게 36억 정도 되니까 금액이 조금 많고 나머지 그 부분들은 집행 잔액을 깎아서 그래 나온 겁니다. 예. 뭐 화장실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건 다 그대로 진행합니다. 겨울에 다 진행합니다. 예. 네. 단지 그 인문계고등학교 상계학교에 대한 성명 교체 사업만 이번에 예산을 좀 깎았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이번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해가지고 26% 정도 감액됐습니다. 지도자분들이 대부분 사실 이제 무기직 전환이 됐었잖아요. 그럼 요거는 지금 저 인기 종목 뭐 축구, 야구 이쪽으로 지금 감액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씌울 때 다시 말씀드리면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를 씌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전에 이제 지역청의 그 지원센터로 이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지원센터는 바로 교토이기 때문에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개월치에 남는 그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하고 그것이 남은 겁니다. 나중에 과장님 조금 상세히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기청정기 계속 얘기가 많고 원래 그 공기청정기 사업하고 수랑기 사업하고 두 가지 크게 밀다가 지금 수랑기는 가격도 있고 비싸고 해가지고 한 2년 미루고 청정기 먼저 했는데요. 장기 렌트 3년 했으니까 뭐 계약에 따라서 계속 하긴 해야 될 건데 근데 이 문제가
예상은 못했다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유해질 거라고. 그러면 미세먼지는 좀 있으면 또 뭐 시즌이 이제 가을부터 될 건데, 그럼 순환기를 달기에는 지금 서큘레이터 달기에는 외부 순환기는 좀 사실상 우리가 한 2년 더 기다려야 되고, 청정기 돌리려고 하니까 실내에서 그것도 유하다 못 틀게 하고, 그러면 미세먼지 때 공기 환기부터 해서 그런 거는 지금 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방진망이라는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될 때 안 된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관련은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 상대방이 비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공기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미세먼지는 또 그렇게 비말이라든지 그런 관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거만 조금 진정이 되면은 아마 공기청정기 만약에 안 되면 예. 지금 또 우리가 갑자기 숫자가 세 자릿수로 어저께인가 늘었잖아요. 상당히 이게 장시간 갈 수도 있다. 내년 초까지 갈 수도 있다 봐야 되고, 사실 또 한국이 저희가 뭐 안정화돼도 국제적으로 좀 요 관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호 의원님부터 받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마다 이게 관심사가 달라서 저도 공기청정기 좀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5만 원인데 18,000원에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기업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가 덤핑으로 들어왔다는 건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렌탈 사업들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유지 관리나 소모품비에서 과도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적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정복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그 본체를 LG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뭡니까 에어컨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본체 부분은 덤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부속품들은 100%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느껴서 지금 대기업에서 그렇게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거를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 다소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 내부적으로 우리들도 지금 그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본품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면서 예를 들면 50% 이하로 후려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따른 부속품은 지금 100% 그대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다시 해석을 하면 그 부속품이 과도하게 지금 책정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도하게 책정을 하는 건 아니고 조달해서 합니다. 조달청에서 그 제품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또 조달을 이야기하셨는데, 조달을 통해서 시설공사나 용역이나 광급 물품을 구입한다 그래서 그게 공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조달은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냥 정해놓고 가는 방법이 조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과장님 아까 오셨는데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그 학교 정설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 행정국장님께서 학부모님들이 반대가 심하시다고, 물론 뭐 지금까지 설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오래된 학교에 뭐 특히 수직 정축 같은 경우는 요즘 완전 내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분인데 이게 4층에서 5층으로 가면 학교 건물 자체는 플랫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이게 그냥 기존에 수십 년을 쓰다가 거기에 한 층을 올린다는 게 뭐 과거에 우리 삼풍 사건도 있었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안전의 문제나 그리고 또 어떤 학교에 너무 많은 과밀 학교가 되다 보면 그 학생들이 교육 그 환경이 어떻게 보면 열악해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급식을 제때 못 먹는다든지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수용하기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부수적으로 그 체육 활동 같은데 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들의 학부모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를 그럼 저희들도 보면 뭐 민원인들이 뭐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되고 민원인 반대하면 안 되고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명분이 있다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주변에 보면 이게 학교들이 사실은 편차가 심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주변의 학교를 분산시키려면 그 주변의 학교가 그 정도의 교육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교육 여건이 좋으려면 좋은 선생님 모셔와야 되고요. 근데 또 그 좀 외곽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선생님들 또 안 가려고 기피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인센티브 드려야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잘 안 오는 그런 지역은 예를 들어서 교육 내용적으로 콘텐츠를 굉장히 이렇게 알차게 꾸며가지고 하시면 네, 행정부장 정민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축할 때 그 안전성 문제는 이번에 그 정축을 하게 되는 3개 학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해서 수직 정축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내진 보강까지를 다 검토해서 정축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서 정축을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통합구역 조정에 학부모 불만이 많아서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학교 간의 격차가 많아서 이제 학교를 이쪽 학교를 안 가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중점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열악한 학교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도 아울러서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 단계에 있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더욱 본격화될 거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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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모이지 않고 학생이 오지 않는 학교에 더 지원을 네, 네. 선택을 해서 좀 먼 지역이라도 나는 학생이 적고 교육 내용이 좋고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교로 가겠다라는 그런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접근해서 풀 수 있지 않냐. 네, 저희들 그런 쪽으로 많이 더 지원하고 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윤덕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더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삭감 금액 그 이용균 부교육감님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116억입니까? 160억입니까? 제가 아까 들을 때 예, 162억입니다. 네, 거기 세부 사업 한번 서면으로 좀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김선미 의원님이 질의한 중에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업무 보고를 받아 보니까 사업이 그 상반기에 진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 볼 때는 이게 하반기에 기존 사업이 있어서 함께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삭감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차 추경이 삭감이 안 되었던데
부교육감님께서 아마 전 부서에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삭감이 예정되는 사업들은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코로나 이후에 좀 긴급하게 새로운 사업에 돈이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예산을 조금 확보하시고 또 긴급하게 코로나 이후에 조금 우리 사업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의 재편성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한번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경주시청의 철인 3종 경기 선수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차원 감사관님, 지금 대응을 조금 하고 있죠. 운동부 관련해서 지금 조사 계획을 하고 있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네. 지금 우리 그렇습니까? 예, 전수 조사를, 추후 예. 감사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일단 소관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걸 대책을 마련하도록 네, 장홍기 과장님 예. 여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서면으로 좀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네, 서면으로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이 교육감 공약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월봉초 그 통학로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마 소관 과장님께서 소영호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이것도 한번 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한번 도와주시고요. 통학 시간에 서쿨존 차량 제한 학교가 지금 한 곳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좀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천상고하고 범서고의 학급당 정원이 33명, 또 여학생은 35명까지 늘고 있습니다. 무고동 지역은 지금 한 학급당 19명, 18점 몇 명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학교 간 좀 인원 재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혹시 이게 지금 우리 울산은 가나, 다라, 특수여건, 벽지학교 급지로 나누는데 혹시 이게 급지를 좀 업무가 가정되면 급지를 변경해서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조사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한 학교에 20명 가르치다가 이게 천상 범서로 오면 35명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선생님이라도 거기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가 한 15명 정도 더 많다는 것은 거의 2배인데요. 그 부분 한번 면밀히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방구대 안각화와 관련되어 있어 울산이 굉장히 조금 애정이 있습니다. 울산시가요. 저는 오늘 이제 교육청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생 활동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들의 어떤 학습 활동을 통해서 방구대 안각화 국보에 대한 문화재 보호와 또 문화재 보존에 관한 그러한 학습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포르투갈의 코아 안각화가 있습니다. 그 안각화를 지킨 사람은 중등 학생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례인데요. 이처럼 그 포르투갈의 학생들이 코아 안각화가 댐에 의해서 숨을 내려고 할 때 아이들이 나와서 안각화를 헤엄치지 않는다, 헤엄치지 못한다는 그런 그 캠페인을 벌여서 그게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게 이제 댐이 중단되었습니다. 댐 공사가 이제 1,70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중단되고 이게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절에 포르투갈의 총리로 있었던 분이 구테어스라는 그 지금 유엔 사무총장인데 그 사무총장님이 아시다시피 툰베리라는 여학생을 또다시 발언대를 세웠잖아요. 그 이제 사무총장님이 학생들의 어떤 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구대
방구대 안각화의 소모를 지금 잠겨 있으니까 이 사항이 좀 학생들이 좀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 통보인데 계속해서 이게 좀 기한대 보관해도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럴 텐데 이걸 자꾸만 밖에 두고 물에 담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초등학생 때부터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 보존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학습 활동으로 이어가면 우리 시의 어떤 정책과 교육청의 어떤 이런 학습 활동을 좀 잘 예, 교육장 정재입니다. 의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텔레비를 보면서 이번 장마에 우리 방구대 안개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 지시한 대로 우리 이 방구대 안갑가라는 천지각선은 우리 독국보 285호로 또 지정되어 있고 또 우리 자라는 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그런 자랑이고 명예를 널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 지역 교과서에 우리 3학년, 4학년의 단원에도 우리 고장의 생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울산의 생활에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또 단원에서 교과로서도 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또 중학교 학생들의 이런 자유학기제라든지 다양한 그런 체험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이런 이 국보가 널리 또 우리 학생들이 또 공부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층 노력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토요일 날 가봤는데 중남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거기 와서 이제 교육 활동하는 것을 봤거든요. 좀 지원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서 방구대 안각자 살리는 일에 교육청과 시청이 좀 이렇게 좀 좋은 이런 협력이 있으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인데요. 예, 신규 사업들은 또 꼭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올렸을 거고 이제 예산을 축소한 부분들이 좀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수선 부분을 질문을 앞서 의원님 하셔가지고 설명을 들었고 외부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울산 미용예술고 지금 내용을 보면 외부 포장이랑 그다음에 화단 설치나 폐기물 처리 등등 해서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삭감을 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 문제가 위원도입니다. 없는 건지, 예. 예, 의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예술고는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이번에 그 새로 신규 펜싱을 했습니다. 네, 내부에 그래요? 예. 네. 그 내부 그 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소음이 차가 지나면 소음이 생기고 또 민이 제기되고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다시 그 교체해주고 갈아주는 예산을 이번에 신규 펜싱을 했다. 이번 편성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기물 처리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죠? 폐기물 네. 여기 여기, 예. 거기서 여기 발생된 금액이, 예. 콘크리트 1인 파셔야 되는 자재 노는 부분을 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그 예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포장하고 포장하는데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걸 쪽에 놓는 그걸 이건 따로 비용 측정을 진행한 거네요. 예, 폐기물 처리비를 따로 계산해 있는 겁니다. 네. 네. 저는 이 대수선 비용도 그렇고 전체 환경 개선비에서 예산이 좀 많이 축소되면서 이것도 같이 축소된 건 줄 알고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왜 축소됐을까 싶었는데 새로 신규 사업이라는 예, 신규 펜싱된 부분인데 폐기물 처리비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관광과에 지금 농구장 설치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보통 농구장 설치에서 규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32m 18 정도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다운중이랑 언양구 농구장 설치 비용이 좀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비교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나왔거든요. 네. 거기 언양고 같은 경우는 그 언양 그 유치원이 이번에 유치원이 새로 생기는 거기에 가격이 온실이었습니다. 밑에 이게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예. 다운이라든지 동부초 이런 그 경우는 어떤 기초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크기도 언양고 가장 큰 한 442제곱미터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일단 크기도 다르고 예, 그리고 예. 기초 공사가 돼 있느냐 없느냐에 예, 따라서 예. 좀 차이가 나는 거네요. 예,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교내 보차도 분리 사업 부분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의 내용들을 보면
강북이랑 강남 둘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스쿨존부터 해서 아무래도 보차도를 분리하겠다는 부분들은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담으신 것 같은데 지금 올라와 있는 학교들을 하면 보차도 분리가 어느 정도 안전하게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 안전총괄과장 소영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초등학교에는 조사가 100% 다 이루어져서 현장 조사까지 다 돼서 교내의 보차도 분리 사업이 강남 강북에 지금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기준은요? 기준은 학교 내에 보차도를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있고 네네. 없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거기 현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보차도가 분리되는 곳은 분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갔고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떤 그 선으로도 정도로 꺼서라도 네네. 어떻게 보차도를 분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예산이 잡혀서 강남 현장 조사를 전부 거쳐서 강남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교는 들어갔고 중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보차도 분리 공사가 안 된 곳이 서류는 전부 학교로부터 다 받아서 예.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 네. 예. 예, 안 그래도 아이들 안전한 또 학교 생활에 관련해서 교내 보차도 분리 사업을 하신 걸 대단히 잘하셨다 생각을 하고 전체 초등학교가 다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걸 하면 초등학교는 다 포함이 예, 된다는 100% 다 말씀이네요. 됩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재난 방제 국내 연수 그 추경 예산에서 이제 이번에 그 각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단 재난 방제 그 연수를 하겠다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제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실제로 재난 방제에 관해서 좀 우리 그 교육청에서 제대로 좀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삭감이 되게 되면 요거만큼은 아니겠지만 대체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수를 잡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기에는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연수를 안 하는 대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난 방제를 준비하고 계신지. 예, 안전총괄과장 소영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게 되겠습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그 삭감 사유가 지금 현재 심각 단계에서 안전 총괄을 하고 있는 학교나 그다음 저희 이제 부서의 총괄 타워가 이 시점에서 빠져나가면은 학생 안전과 울산 교육의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설명을 드릴 적에 이 지금 현재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하향이 돼서 경계 단계나 예비 단계로 접어들고 방역대책본부에서 국내에 여행이 가능하다는 어떤 지침이 오면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설득이 좀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예방 활동은 좀 충분히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대안으로는 저희들이 뭐 이 집합 자체 교육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향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체되는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교육청에서는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명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호 위원장님만 추가 질의를 받고 잠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뭐 이어가든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교육위를 만나게 돼서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저는 교육위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동떨어진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BTL 사업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계십니까? 수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 교육실장 유정도 지금은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임대료는 지불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추가 사업은 없고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만약에 이번에 그 대통령님께서 발표한 그 뉴딜 사업이 뭐 그 학교도 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 중에 25%를 BTL로 해라는 어떤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추후 시장하게 되는 것 같으면 BTL로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BTL 사업은 지역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그 장기 상환 문제 때문에 좀 퇴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육청도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 때문에 아마 투자비 한 2배 가까이를 상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원금에서 이자를 이제 그 당시 계산된 이자를 보태가지고 운영비에 주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는 어떤 상황인데 추후 사업들의 뭐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난번에 그 전국의 17개 교육감님들과 그 교육부 총리님이랑 그 협의 과정에서 추후 사업을 BTL로 하는 걸 상당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설명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는 그 사업 자체에 있던 저보다는 아까처럼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 있는데 추후 만약에 BTL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협상을 충분히 잘 해가지고 그 민간업자와 조금 전 재정 문제에 대한 어떤 저게 된다면은 동시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BTL 사업이 뭐 밖에 없다 보니까 민간자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을 계속 하는 쪽으로 막 유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재정 이번에 교육부 사업 중에서는 25%는 아마 BTL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BTL 사업은 그 경제 승부수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과도하게 수요를 잡거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준비를 하셔야 안 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그 교육국의 미래교육과에 AI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이 리터러시, AI 데이터 리터러시가 뭡니까? 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AI 그 데이터 리터러시는 요즘 그 뭐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빅데이터가 굉장히 기업이나 또는 조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는 이 수많은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해석하고 또 뭐 기업이나 또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개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터러시 이해 교육입니다. 데이터에 관한 이 수학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수학의 그 통계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수학은 그야말로 천편일률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문제풀이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은 이 리터러시는 이 통계 수학에서 실생활과 관련되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활용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이거 디지털 그 리터러시에 대해서 왜 이거를 질문을 드렸냐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생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코딩 교육,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수적인 생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라라는 의미로 아마 이게 올라간 것 같은데요. 또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어떤 그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 분하고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마이크 버튼 눌러주십시오. 장윤호 위원장님 마이크 버튼 눌러서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그 디지털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결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를 많이 하셔서 그 학생들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마저 하십시오. 예. 그 울산교육청은 역사교육을 뭐 다른 교육청하고 유달리 또 다른 면이 있습니까? 학생들 역사교육에 대해서? 이게 좀 뜬금없는 질문을 드려 죄송한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일본하고의 여러 가지 어떤 갈등 관계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역사의식이 정말 중요한데 이 역사의식이 없는 역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이 어른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저희가 정말 우려스러운 현상들을 많이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입시 위주의 뭐 그 교육에 대한 저는 교육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지 우리 편과 악운을 경우에 따라서 이게 식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많이 현역되는 것 같아서 좀 이게 역사 교육에 대한 어떤 이게 그 수업으로서의 역사 교육을 역사 교육 말고 요즘 그 뭐 이렇게 EBS나 간혹 같은 강좌에서 보면 또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있던 그 역사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거를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털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역사 교육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민주시민교육과장 정 기자입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교육청에서 그 역사 교육 관련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난해 그 교육계 분야 3.1 운동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인물을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재조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QR코드를 제작해서 또 기념비를 이렇게 구성하는 등 그런 행사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 현장 속에 일제 잔재 청산 관련해서 또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으면 4.19 의궤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을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공고에 또 기념비를 또 설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역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독도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가 이제 독도 체험관이 올해 교육문화회관에 2억 원을 들여서 독도 체험관도 이제 구성을 했는데 실제로 체험관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학생들이 이제 자원봉사 활동으로 해서 학생들을 투입을 해서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을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 등 역시 이 또한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특히나 지금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 관련해서는 새롭게 이제 역사를 복원을 한다 할까요? 어떻게 보면 묻혀져 있던 그 진실들을 찾아내는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4.3이나 5.18이나 관련된 그런 쪽에 근현대사 교육에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어떤 기조를 따라서 좀 이렇게 제대로 좀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부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수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조정 시간에 논의한 개수조정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원활한 교육사업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일치시키고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윤덕권 위원님께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덕권 위원입니다. 2020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개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윤덕권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윤덕권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8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윤덕권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활동 결과 보고서를 7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